점수가 무조건 오르는 모의고사 리뷰 방법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재쌤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리뷰해서 성적 올리는 방법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매월 모의고사를 치를 텐데요. 망했나요, 혹시?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고민인가요? 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 점수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에 틀린 문제를 다음에는 틀리지 않을지, 뭘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말 그대로 모의고사인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틀리고 실제 시험에서 안 틀리면 되는 거죠. 모의고사는 틀리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인 거지 많이 틀렸다고 좌절하기 위한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점수가 무조건 오르는 모의고사 리뷰 방법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리뷰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리뷰를 할 때 그냥 모르는 단어 밑줄 정도 쳐놓고 밑에 뜻 써놓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요. 어휘 리뷰의 포인트는 단어와 단어의 뜻을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에는 회색 정도로 색깔을 정해서 단어의 형광펜 칠만 해둡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번호를 작게 적어놔요.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7개 있었다면 1번부터 7번까지 형광펜과 번호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은 우측 여백이나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시험지 위에 따로 붙여둡니다. 그 포스트잇에는 단어를 한 번 더 써도 되지만 그냥 번호만 적어놓고 뜻만 적어두면 되는 거죠. 단어와 뜻이 함께 쓰여 있으면 사람은 반사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 단어 뜻이 뭔지 스스로 상기해보는 과정 없이 그냥 뜻을 봐버리기 때문에 단어 학습 효과나 상기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를 다시 볼 때 단어를 뜻 없이 그냥 단어의 형광펜만 보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도 함께 눈에 한 번 더 익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단어 외울 때 예문 보는 거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한 줄이라도 예문 더 보는 효과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어휘는 나만의 단어장에 따로 수록 후에 반복적으로 봐주는 것도 너무 좋고요. 나만의 단어장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엑셀, 워드로 정리를 해서 퀴즐렛에 한 번에 수록 후 퀴즐렛으로 빠르게 반복해서 보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퀴즐렛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도 나중에 영상으로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제 구문입니다. 특히 모의고사 점수가 5, 60점대 혹은 그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이 어휘랑 구문 리뷰가 가장 중요한 단계에 있는 건데요. 구문 같은 경우는 해석이 안 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처음과 끝을 문제를 풀 때 꺽쇠 표시를 해두어요. 그리고 그렇게 꺽쇠 표시했던 문장들을 나중에 그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문장을 쓰고 구조 분석을 전부 다 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어떤 수식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구조 분석 후 직역을 하고 나서 의역도 해보고 그 문장을 짧게 요약까지 해보면 좋습니다. 이 문장에는 뭐 어떤 인과관계가 들어있고 또 어떤 중심 소재와 중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짧게 내 말로 요약해보는 연습까지 하면 너무 좋고요. 또 특히나 구문이 어렵거나 내가 생소해하는 문법 구조가 들어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해석만 보고 그 문장을 내가 거꾸로 작문해줄 수 있을 정도로 통암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 통암기는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문장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가장 어렵고 정말 구조가 복잡한 한 2-3문장 정도 시도해보면 실력이 많이 느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모의고사 점수대가 5, 60점대인 학생들은 바로 이 어휘랑 구문에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해서 리뷰를 하셔야 되고 이런 리뷰를 통해서 실력이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점수가 이제 70점대, 80점대 구간에 있는 친구들은 어휘 구문보다도 오답 리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답 리뷰는 반드시 3단계를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오답을 선택할 때 그 오답을 선택했던 근거를 정리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게 근거라고 보고 얘 때문에 답을 이거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2번은 뭐냐면 정답의 근거예요. 뭐 해설지라든지 뭐 아니면 해설 강의 같은 거를 참고해서 정답으로 가는 사고 과정, 프로세스를 정리해보는 게 바로 2번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여기까지 해요. 풀고 채점하고 틀린 다음에 해설지 보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근데 여기서 끝내서는 실력 느는 게 너무 더디고요. 이 3단계를 잘해야 됩니다. 3단계는 바로 내가 오답으로 갔던 나의 사고 과정과 정답으로 가는 사고 과정을 비교해서 뭘 버리고 뭘 챙겨가야 할 것인지 나의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를 정리해보는 게 바로 3단계예요. 이렇게 모든 오답은 1, 2, 3단계에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내가 오답을 선택한 근거로 시작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야겠다로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3번 포인트들을 모의고사 전체 리뷰가 마치고 나서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리스트로 정리를 하면 그걸 우리는 체크리스트라고 부르고요. 이 체크리스트는 다음 모의고사 세트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상기하고 그 자세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계속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답 리뷰를 할 때 문제에 대해서 오답 3단계 리뷰도 중요하지만 지문 리뷰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오답 리뷰 들어가기 전에 모든 지문에 대해서 그 지문을 메인 아이디어로 요약을 하고 내가 요약한 메인 아이디어랑 모든 유형을 연결해보는 연습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문의 말 그대로 핵심 아이디어를 말하는데요. 지문이 어떤 중심 소재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뭘 다루고 있는지를 지문의 내용을 단 한 줄로 요약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메인 아이디어를 한 줄 정리를 해보고 이 한 줄로 정리된 아이디어와 문제 유형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메인과의 연관성 하에서 풀리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고 이 연관성을 습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어휘는 어떻게 리뷰를 해야 하는지, 구문은 어떻게 리뷰를 해야 하는지, 오답 리뷰 3단계와 메인 아이디어와 연결 짓기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모의고사를 어떻게 리뷰해야 할지 감이 좀 잡혔을까요? 모의고사 보는 데는 단 1시간 걸리고 채점하는 데는 5분 걸리겠지만 그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버려버리고 나면 거기서는 성장이 없어요. 리뷰하는 데는 모의고사를 치르는 데 들었던 시간보다 3배, 4배, 심하면 하루 종일, 2박 3일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해서 한 세트라도 제대로 리뷰를 하는 게 다음 모의고사의 성적을 올려주는 과정입니다. 절대 그냥 풀고 채점하고 끝내지 말고 방금 알려드린 과정에 따라서 리뷰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수강생들이 질문했던 모의고사 관련한 FAQ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꿀팁을 제가 얘기를 할 거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잘 실천해주기 바랍니다. 편입 노베이스가 모의고사를 꼭 봐야 하냐? 언제부터 모의고사를 보면 좋은가 하는 질문이 항상 많습니다. 일단 노베이스라고 하는 기준은 문장 단위 해석부터 잘 안 되고 한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막히는 경우에는 아직은 이 모의고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단계에 있을 때는 어휘, 그리고 구문 공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수능 수준의 어휘에는 더 이상 모르는 게 많지 않을 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정도 문장은 그래도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이 정도 수준은 되었을 때 모의고사로 유형을 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는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별 기출 세트를 풀기 시작하기 전까지 봐주면 됩니다. 학교별 기출을 풀기 시작하면 이제 그 학교 스타일의 대비를 시작을 하고 학교별로 데이터를 모아나가는 게 모의고사보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별 기출은 보통 9월에서 10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내가 원하는 학교는 최소 3개년에서 최대 5, 6개년까지는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시험 전 3, 4개월 동안에는 기출을 학교별로 정리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9월 전까지는 매달 한 번씩은 모의고사를 보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편입 모의고사 한 달에 몇 번이 적당할까요? 저는 월 1, 2회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그 한 번 시험이 조금 아쉬웠고 뭔가 깨달은 바가 있을 때 그걸 적용해서 한 번 더 풀어보는, 추가적으로 한 번, 이렇게 한 번에서 많으면 2번 정도만 유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는 왜 봐야 할까요? 모의고사는 한 세트에 어휘, 문법, 논리, 독해가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를 운영해보면서 내가 부족한 점이 어떤 영역이고 앞으로 어떤 영역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할지가 진단이 되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봐야 하고요. 또 다른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로는 우리가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모의고사도 똑같이 그 종합 유형 세트에 시간을 제한을 두고 시간 운영하는 측면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모의고사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모의고사가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모의고사를 봐야 할까요? 모의고사 정말 많죠. 많은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데 저는 2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내가 제대로 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해설 강의나 해설지, 자료 같은 게 제공이 되는 모의고사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형 학원의 모의고사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한두 개를 추려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제재 편입에서도 제재 먼슬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달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모의고사와 다르게 우리 제재 먼슬리 같은 경우는 자료가 정말 빵빵하게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휘 자료가 함께 나가고 있어요. 어휘, 그리고 그 어휘의 뜻, 동의어, 반의어, 예문, 테스트지까지로 구성된 어휘 자료가 나가고 있어서 어휘를 예습하고 시험을 보기에도 혹은 시험을 보고 나서 어휘를 복습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어휘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습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의고사는 리뷰 노트라고 하는 게 시험지와 별도로 따로 제공이 됩니다. 시험지에서 한번 시간 압박하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리뷰 노트에 천천히 모든 사고 과정을 다 풀어보면서 리뷰할 수 있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리뷰 노트를 똑같이 이용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설 강의도 필기와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리뷰하고 또 다음 단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어서 다른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딥하게 리뷰할 수 있고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자료를 제공하고 질문을 받고 있는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단톡방에서 해설 강의 후에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본인의 성적표도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시험을 치른 인원 중에서 나의 석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영역별로 나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각 문제가 정답률과 오답률이 어떻게 되어서 난이도가 어떤지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재 먼슬리 문제들은 편입에 자주 출제되는 저널인 타임즈라든지 뉴스위크라든지 이코노미스트 같은 지문에서 발췌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유형 같은 경우에도 편입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대표적인 유형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학교별 기출문제를 변형하거나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별 기출과도 가장 가까운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시험지를 보고 내가 철저하게 리뷰까지 마쳤을 때 그 시험지를 시간차를 두고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2주 간격을 두고 다시 풀어보는 게 좋은데 그때 정답이 기억이 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다시 풀기, 우리는 리플레이라고 하는데 리플레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답이 맞느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사고 과정이 나한테 체화가 되었는지, 다시 풀 때는 나한테 필요한 사고 과정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지, 바로 이 사고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푸는 거예요. 지문에서 이러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통념인 걸 이번에는 발견을 할 수 있었는지, 통념이 있고 반박이 있을 때 반박에 초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1, 2주 간격을 두고 한 번 더 풀어봄으로써 반드시 체화까지 해내기를 바랍니다. 편입 여정이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어휘, 구문, 그리고 오답 3단계 리뷰와 메인 아이디어와의 연결직, 이런 걸 통해서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좀 더 좋은 성적으로 웃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